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2018년 4월 27일 이북 내란 집단의 수괴 김정은을 대한민국 영토에 불러들여서 4.27 판문점 선언을 한 사람은 문재인 씨입니다. 그러면은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씨의 법률상 지위는 무엇인가? 그의 법률상 지위는 우리 일반 국민들과 똑같은 개인인 국민입니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것이지요.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는 문재인 씨를 청와대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계 문명국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이러한 국가구조, 국가기관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 아마도 대한민국은 법이 없고 민주주의가 없는 나라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인 공무원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헌법을 위반하면서 퇴임하지 않는 나라. 그런데도 국회도 법원도 국민도 침묵하는 나라. 그러한 나라이니 법이 없고 민주주의가 없는 나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씨는 국민이 선거로 뽑은 보궐 대통령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런데 문재인 씨 자신은 그 스스로 유엔 총회 연설에서 혁명으로 뽑힌 대표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이제 시간이 충분히 흘렀으니까 문재인 씨가 선거로 뽑힌 대통령인지 아니면 혁명으로 된 그러한 대통령인지 청와대 대통령인지 그것을 검토해 봅시다.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박근혜 아웃을 외치던 촛불 시위대의 도움으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한 국회의 도움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도움으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탄핵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도움으로 드루킹, 양정철, 조원진, 유승민, 서청원, 김종필, 정우택, 정의당, 세월호, 노동계 등의 도움으로 문재인 씨가 보궐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2017년 5월까지의 일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시스템에 따라서 그리고 방금 소개한 바와 같이 그렇게 거국적인 도움을 받아서 문재인 후보가 보궐 대통령에 당선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은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정상작동되었다. 그래서 선거로 문재인 씨를 보궐 대통령으로 뽑았다. 이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2017년 5월 9일 문재인 씨는
대한민국 제19대 보궐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지요. 취임을 하고 나서 그의 활동은 국민이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그런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박정희 의장, 그러니까 과거 혁명을 일으켜서 5.16 혁명을 일으켜서 군사혁명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있던 박정희 의장이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들었던 그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기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줄여서 국자위라고 한다면 이 국자위는 문재인 씨 개인의 사설조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결국 이것은 일종의 혁명위원회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문재인 씨의 사설조직 국자위는 문재인 법에 따라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 문재인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명령이 되겠고, 그런데 이것은 또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문재인 씨의 사설 조직인 국자위가 문재인법에 따라서 활동하는 이 상태, 그것이 곧 대한민국에 항적한, 대한민국에 되어든 그러한 혁명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씨가 혁명했다고 한 시기는 그렇다면 2017년 5월 9일 무렵이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혁명으로 생긴 조직이 청와대 정부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제로 이행된 이 과정들, 이 일들을 또 그리고 기록이 다 남아있죠. 이것을 다시 살펴보건대 문재인 씨는 스스로 혁명을 일으켜서 청와대 정부를 세우고 청와대 대통령이 된 것이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그동안 듣고 또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들을 재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있지도 않았다. 그렇게 되어야 하겠죠. 혁명은 촛불혁명이 아니었고 2017년 5월 9일 무렵에 문재인 씨가 직접 했던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촛불시위대는 일상적인 시위대일 뿐이지 혁명대가 아니었다. 이것 또한 분명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씨의 혁명은 청와대 정부 그 운영 그 자체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국민의 인식과 문재인 씨의 인식이 달랐다 하는 점에서 출발해서 그러면 무엇이 옳은 것이고 어째서 이러한 인식 차이가 나타난 것인가, 그러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은 문재인 씨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대 발표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는 문재인 씨의 그 법적 지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5월 9일부터 2018년 2월 24일까지는 문재인 씨는 대한민국의 제19대 보궐대통령으로서
합법적인 헌법사항의 기관이었다. 그러나 2018년 2월 25일부터 현재까지는 문재인 씨는 헌법사항의 기관이 아닌 청와대 대통령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 측에서 주장하는 혁명이라는 것이 실제했고 그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된 지금으로서는 이와 같은 법적 지위, 문재인 씨의 법적 지위를 변경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8월 18일 리걸마인드 연구소는 문재인 씨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2017년 5월 9일부터 2017년 5월 15일까지 문재인 씨는 대한민국 제19대 보궐대통령입니다. 선거로 선출된 합법적인 헌법기관인 것이지요. 그리고 2017년 5월 16일부터 지금까지는 문재인 씨는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대통령이고 그리고 헌법사항의 기관이 아니며 혁명으로 된 불법 청와대 정부 대통령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은 2017년 5월 16일에 바로 그 앞에서 밝혔던 혁명행위, 즉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5.16 혁명이 또 되는 것이죠. 하필이면 5.16 혁명이라고 하는 점에서 역시 박정희의 망령이 보인다. 여기에서 망령이라고 하는 것은 박정희라는 과거 인물에 대한 좀 비하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씌워진 사람 쪽에 정확하게 표현을 한 것뿐이죠. 2017년 5월 16일부터 문재인 씨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7년 5월 16일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의자, 그것은 비어 있는 것입니다. 헌법상 대통령 권리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 내용을 듣고 바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2017년 5월 16일부터 문재인 씨가 마치 대한민국의 보궐대통령인 척을 하면서 그러면서 했던 모든 권한 행사는 무효인가? 그것은 아마 틀리지 않은 이야기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탈원전 문제라든지 혹은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또 비정규직을 일시에 정규직으로 옮기게 했던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주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은 국가 배상의 대상이 될 것이고 또 국가가 배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실제 이러한 가해 행위를 한 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궐대통령을 선거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씨는 유엔 총회에 가서 전 세계에 자신이 혁명정부의 대통령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러니 결국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은 이렇게 멀쩡하게 눈을 뜬 채 사기를 당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국가 시스템을 허물고 국경선을 허물고 국가의 재산을 탕진하고
외교 실패로 우리 국민들이 무역 보복을 당하게 되고 세금을 증세하고 그렇게 거둔 세금을 마음대로 뿌리고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둘로 갈라서 거의 내전 상태로 몰고 가고 이러한 행위를 한 문재인 씨 그리고 청와대 정부라고 하는 이 사설 조직의 권한을 박탈해야 하겠죠. 그래야 헌법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있듯이 그를 사실상의 권력, 헌법에 위반되면서도 사실상의 권력이다 하고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경우에는 국민의 이름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문재인 씨를 파면하고 청와대 정부를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